네, 김법성입니다. 6강 누락된 강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안 들린 강의 조금 보완해서 보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촬영하다 보면 간혹 실수가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해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이상하게 시간이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강의 촬영할 시간이 조금 안 나는데 조금 바쁜 일이 좀 끝나고 나면 한 12월 말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쓴 글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금 첨삭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 약한 부분들을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수업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코로나 이후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했었고 학생글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사운드가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학생글 읽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제가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 이후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에 대해서 논술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논제를 딱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잡한 문제인지 단순한 문제인지 그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따박따박 답을 해야 될지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딱 캐치해야 될지 여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농업 중에서 수출할 만한 것이 뭐 있냐?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냐? 요거 물어보는 거야. 어때?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걸 뭐 비교 우위를 선생님 제가 몰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물론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조금만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쉽게 접근했으면 저는 좋겠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단순하게 조금 이해해서 얘가 이거 물어봤구나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 단순한 문제 딱 찾아서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야 돼. 자,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논술 시간 첫 시간부터 뭐라고 했어요? 논술은 간단하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뭐야? 이게 주장이라고 했잖아 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야. 근데 아직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도 안 하고 글 쓰고 있는 학생이 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주장을 즉 질문에 대한 답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의 충분한 내용을 어디서 가지고 온다? 내가 열심히 썼던 글에서 가지고 오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가지고 오면 돼. 그죠? 그래서 내가 타이핑한 글이나 내가 정리정돈한 마인드맵의 어떤 내용에서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타이핑한 글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오냐? 논리를 가져오시면 되고 마인드맵 글에서는 주로 뭘 가져오냐? 소재를 가지고 오면 돼요. 소재.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용이 찾잖아.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글쓰기예요. 자, 아무리 내가 멋진 논리와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논리가 안 맞아. 그럼 무조건 버려야 돼. 그래서 질문의 답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순서로 글을 쓰시는 연습들을 조금들 하시고 자, 또 봅시다. 그럼 학생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 오케이. 한국 농업은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변해왔다. 농촌에 거주하던 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일벼의 개발로 쌀 생산량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굶주림 걱정 없이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 이면 속 농민들의 소득은 낮아지고 돈이 안 되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농업은 생산량에 집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정을 목표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 확산으로 더 각광받게 되었다. 이 학생이 글에 잘 쓴 거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없었잖아. 그러면 앞단락은 다 날려야 돼요. 왜 마지막 문장이 있어야 되냐? 어찌됐건 이게 코로나를 물었지 한국 농업의 변화 양상을 물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이 처음 읽다가 야 이거 다 날려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문장이 살린 거야. 즉 첫 단락의 내용도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있잖아. 답. 뭐 코로나와 지금 농업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첫 단락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마지막 문장 안 썼으면 난리나. 그냥 통으로 덜어내야 돼. 그러니까 주제를 딱 머릿속에 잡으면 그 주제와, 그러니까 논술 질문과 그 내가 쓰는 단락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각각의 단락에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 백신이 없는 질병으로 공기 중 사람의 침을 통해 쉽게 전염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면 접촉을 기피하고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 쇼핑, 취미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 농업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대형마트, 시장에서 쇼핑을 즐겼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주문하거나 동네 마트를 선호하였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 간편식 배달 주문 급격히 증가. 특히나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해주는 유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건강을 중시한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먹거리 구매가 증가. 이처럼 코로나는 일상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꿔놓았으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코로나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정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지속 가능성이 훨씬 강조된다라고 하는 걸 첫 단락과 두 단락에 썼네요. 그죠? 내용이 조금 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떤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의 어떤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된, 오케이, 이 부분은 잘 지적했네요. 굿.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코로나 이후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는 첫째, 작은 땅 크기로 원하는 농산물을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비교 우위를 바로 들어갔는데, 저 같으면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좀 더 좋을 듯.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좀 없으니까 글이 조금 밋밋하네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 비교 우위를 설명해줘야 이 학생이 비교 우위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쓸 때요, 뭔가 똑똑해 보이는 티가 나면 그게 논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똑똑해 보이는 티가 나는 거면 쓰는 게 좋아. 알겠죠? 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 똑똑해 보이는 티가 나는 용어는 용어 혹은 개념 설명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데 비교 우위가 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갑자기 쑥 들어온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로컬 푸드, 원하는 농산물을 빠른 시일 내 원산지로, 그래서
지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이게 비교 우위가, 그러니까 이 첫째를 보면은 비교 우위가 정확히 첫째를 보면 비교 우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나타남. 이 좀 아쉬운 거야.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서로 이제 어때요? 상대국이 있고 무역 거래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결의하는 어떤 재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뭐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비교 우위를 설명하려는데 필요한 어떤 개념의 구성 요소인데, 지금 여기에는 어때?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수출할 거야, 우리가. 그리고 로컬 푸드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된 걸 이렇게 저기 동남아나 중국이나 여기 수출할 거야?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첫째를 딱 보면 아유, 이 학생이 비교 우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자, 그 다음 둘째, 이 학생은 조금 칸을 조금 띄어서 쓰세요. 앞에 써줄게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줄 간격을 조금 띄어서 쓸 것. 줄 간격을 조금 띄어서 써야 수정할 때 어떻게 써? 그 사이에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닥다닥 붙였으면은 그 뭐냐, 시간이 수정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글을 한번 볼까? 이 학생 글 봐봐. 이렇게 널찍하게 쓰니까 어때요? 잘 안 보이는구나. 널찍하게 쓰니까 수정할 때 어때? 이 사이에 넣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할 때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쓴 학생의 글은 이거 수정 못해요. 자, 화이트를 못 쓰잖아. 시험장에서 화이트 못 써요. 못 써. 그러면 수정을 하고 나면 지우고 나서 그 밑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그 밑에, 이 밑에 어떻게 써? 그래서 줄 간격을 조금 띄어서 쓰세요. 자, 그 다음 둘째, 고품질 친환경의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인접한 일본보다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보다는 안전하며 미국보다 고품질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비교 우위가 있다. 더군다나 사계절을 지니고 4차 산업기술이 노지 재배, 시설농업, 고품질 농산물 재배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정과 연관시켜 유기비료 사용한 유기농법, 농약 및 화학비료를 조금만 사용한 친환경 농법, 화학비료만을 사용한 무농약 등 친환경 생태농법을,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유기비료 뭔가 아니면은 친환경 농약, 화학비료 등이 비교 우위를 지닌다. 이러면은 이거는 맞아요. 말이. 왜? 상품이잖아. 상품. 재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농법 이렇게 가버리면 글이 살짝 이제 논점이 흐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비교 우위를 조금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번이냐? 10번, 11번. 오케이, 11번. 생태농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코로나 이후 한국 농업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로 이미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큰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말은 좋네요.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자, 그 다음 따라서 특히나 고품질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비교 우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민은 화학비료 및 농약 대신 유기비료 생태농업 확대해야 되고, PLS 준수, 한국 농업의 전반의 이미지가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의 재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는 농민이 PLS를 준수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농민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기비료 및 친환경 농법들을 지원해야 한다. 농협은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 온라인 판매처인 농협몰, 하나로마트 등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중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한국민에 특화된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접한 국가의 농산물을 프리미엄, 안전한 농산물로 적극 홍보 마케팅하여 수출을 확대해야 하며, 과학기술과 농업을 연계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연구 및 R&D 개발에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 푸드 플랜으로 이어져 농가를 연합해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관리하고 유통 단계도 줄여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고품질, 친환경,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접하여 빠르고 안전한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비교 우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학생 글은 어떤 거냐면, 비교 우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학생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은 통과될까 안 될까? 통과되는데 대략 등수로 치면은 대략 한 100등에서, 그러니까 150명이 뽑히잖아. 150등 사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100등도 사실 조금 내가 착해서 많이 준 건데 한 130등에서 150등 사이입니다. 통과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컷 점수예요. 컷 점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쓴 건 뭐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학생이 비교 우위가 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잘 모르지만 여튼 야, 농업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구나.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130에서 150등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50등 왔다 갔다에 있는 학생의 글입니다. 운이 좋으면 통과되고 운이 나쁘면 떨어져. 나보다 하필이면 오래 친 학생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왔어. 그래서 논술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러면 안정적으로 통과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청평에 갑시다. 청평 밑에 쓸까? 청평.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논제가 뭐예요? 비교 우위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거잖아. 비교 우위에 대해서 논하고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라거나, 혹은 이것을 우리 농업의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말이 없죠. 그냥 뭐뭐 하세요라는 말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쓰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직접적으로 물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쓰냐? 그냥 결론에 무조건 한 단락으로 써야 돼. 뭔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쓸 때는, 묻지 않았는데 쓸 때는 길게 쓰면 안 돼. 그걸 절반 가까이 쓴 학생도 있어요. 그럼 묻지 않은 걸 절반 가까이 쓰면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거 아니야, 채점자가. 그죠? 그러니까 실천 방안 혹은 해야 될 것을 쓰려면 어떻게 쓴다? 한 단락 정도만 쓸 것. 너무 길게 쓰면은 이 학생이 앞부분에 진짜 대학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길게 뒤에 덧붙여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위험성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살짝 길어, 뒷부분이. 저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그 비교우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코멘트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글을 쓰다가 비교우위라고 하는 말을 피해 다닌 거야. 비교우위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어떻게 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글이에요. 자, 만약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정말 생판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교우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규정을 해주는 게 좋아. 큰 틀에서 잘 안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실전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완전히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럼에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러면 개념은 잘 모르지만 이 학생은 논리적으로 쓰는구나 이런 판단이 돼. 근데 이걸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아예 모르는구나.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예 비교우위는 뭐뭐다 라고 규정하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아. 예를 들어 비교우위는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 우열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우열이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써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학생의 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또 말 안 한 게 있나? 그래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뭐 이런 부분들은 비교우위로 쓸 수가 없는 거야. PLS를 준수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요건 비교우위가 될 수 있죠. 왜? 만들어서 수출한 농산물이 고품질 농산물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글. 자,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70년대 통일벼가 나오고 쌀 수확량이 증가하고 80년대 이항기 비료혁명 및 백색혁명의 부족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는 농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산업이 발달되자 이초량도가 늘어나며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 농촌 지역은 피폐해지고 농업의 근간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러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쉽게 싸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났고 이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귀농귀촌을 할 의향이 커졌고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수입산보다 국산 농산물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 농업의 어떤 역사와 우리 농업의 역사 부분은 사실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사, 코로나 이후 어떤 특징 등을 압축적으로 서술함. 괜찮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농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첫째, 안정성 부분이다. 중국과 한국 농업을 비교해 보면 한국 농업은 중국에 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 대신 양질의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해 먹는 나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추가하면 더 좋을 듯. 자, 그 다음 이렇게 개념적으로 안전성 부분 이런 거 쓸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안전성 이렇게 외따옴표를 치면은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 읽고 났는데 내 글이 뭔가 밋밋해 보여. 그럴 때는 강조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럽의 경우 최근 중국 유기농 구기자에서 농약이 검출된 후 수입을 금지시켰다. 홍콩 또한 중국의 구기자를 수입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청양군 구기자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안전성 면에서 중국보다 우리나라 농업이 우위가 있다. 사례 좋네요. 적절하게 이제 안전성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농산물 언급하니까 잘 이해가 되네. 그죠? 수급에 대한 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나라에서 식품 사재기를 하면서 자국 내에서 수급 불안이 커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 공급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등에 더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보다 수급 문제에 더 우위가 있다. 오케이. 수급 문제는 이게 이 학생도 그래서 비교 우위를 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거지. 비교 우위는 뭐예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수급을 수출할 건 아니잖아. 상품에 대한 문제로 서술해야 함. 자, 그 다음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주권과 안보의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 농업은 안전성과 수급 관련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가 있다. 오케이. 여튼 비교 우위에 해당되는 어떤 맥락에 글을 쓴 거는 맞네요. 오케이.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인가 보네. 조금 분량이 짧다. 그죠? 분량이 조금 짧습니다. 내용을 좀 더 추가할 것.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총평을 하면 비교 우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개념 규정 혹은 설명하는 단락이 필요할 듯.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상품이나 혹은 상품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가공식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아니면 신선식품이든 농산물의 전체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식품군 중에서 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그 군 중에서 어떤 군에 혹은 어떤 차라리 구체적인 농산물도 괜찮고요. 어떤 농산물이 더 비교우위가 높은지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 우위를 머릿속에 콕 넣어두고 쓴 건 장점.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짧다.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이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느낄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칸을 쓰더라도요. 학생들마다 글자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이게 분량이 많이 나오는 학생이 있고 적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이 학생하고 이 학생 비교해 보면 글자 분량이 비슷하네. 이 학생은 오케이. 자, 봅시다. 이 학생의 글을 한번 보죠.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이다. 코로나는 공기를 매개로 감염시키며 엄청난 확산으로 인해 국내 및 국제 경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재화, 인력, 서비스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없어서는 안 될 당연시되는 경제구조였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락다운 및 셧다운 조치로 인해 국가 간 재화, 인적 서비스 등의 이동을 제한시켰으며 각 나라들, 요 학생처럼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 사건이 나타나면 그러한 현상과 사건이 나타나는 이유나 원인을 반드시 함께 서술하자. 그러면은 글이 논리적으로 보여. 알겠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농식품 거래. 코로나로 인해 전통시장 및 외식과 같은 대면을 통한 소비가 급격히 감소. 이에 반해 최근 몇 년간 100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농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둘째, 안전한 농식품 수요의 증가. 인접 국가이면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여 값싼 중국산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위와 같은 비대면을 통한 농산물 거래 및 안전한 농식품 수요 증가는 비단 국내 농산물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통해 수출에 있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 학생은 글을 어때요? 조금 술술술 잘 쓰네. 연결관계도 괜찮고 맥락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강조 포인트가 분명하게 채점자가 느낄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글쓰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조점이 잘 드러남. 오케이. 한국 농업의 인접 국가들, 즉 중국, 일본, 동남아에 대한 비교 우위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안전성이다. 먼저 중국의 경우 멜라민 파동부터 코로나19의 발생지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서 계속해서 실추되었으며 중국인들도 국내 농산물 소비보단 수입 농산물을 소비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인한 방사능 노출과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오늘 신문에 후쿠시마 인근 지하수에서 뭐죠? 트리튬? 그게 그게 노출이 됐다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사태에 방사능이 유입된 바닷물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인접 국가들에 대해 안전성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K푸드의 완성 증대로 관심 증대로 감자, 라면의 수요가 김치죠. 감자로 읽히죠. 김치 및 라면의 수요가 급증하여 전년도 분기 대비 올해 농산물 수출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 우위를 지니는 부분이 명확하게 서술됨. 이렇게 쓰면 이 학생은 비교 우위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죠? 둘째, 품질이다.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품질은 안전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품종은 외국에서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통일배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많이 수출되며 일본으로 파프리카 수출 및 김의 지속적 수출 증가 등이 있다. 여기 이제 품질과 어떤 연관성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더 좋겠고, 그 다음 이미지이다. 우리나라는 BTS 및 드라마 및 한류 열풍으로 베트남 같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K푸드에 관심이 매우 커졌고 이로 인해 한국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조회라고 들어봤어요? 자조회? 그 농민신문 보면 가끔 나오는데 자조회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품목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성장하자라고 해서 만든 협회 같은 거예요. 자조회.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킷을 키우잖아. 그러면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키우잖아요. 근데 키우는 농가들끼리 자조회를 만들어.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양돈 자조회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후원이나 광고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자조회에서 돈을 만들어서 드라마에 장면 중에 홍삼 먹듯이 어때? 샤인머스킷을 먹는 장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조회에 가입하면 자조금을 내거든요. 그 자조금이 계속 누적되면 그래 농가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 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자조회가 말은 좋은데 한번 잘못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친목단체로 돼서 여기서 온갖 비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좀 있죠.
어떤 한우 자주에도 있고 양돈 자주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에 만든 사람들이 어때? 그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관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뭐 예를 들어 샤인머스킷도 만약에 진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수출하려면 이런 드라마 광고를 해야지. 뭐 난 드라마를 안 보지만 근데 드라마는 도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어. 여튼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계는 국내적으로는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식품 거래, 안전한 농식품 수요 증가와 같은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국제적으로 안전성, 품질, 이미지와 같은 인접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살린다면 농산물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농업 수출국으로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케이, 이 친구는 읽었을 때 비교 우위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해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논의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서술됐으면 더 좋았겠다. 상품, 재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자세히 이루어졌으면 좋을 듯. 이 친구는 대략 1에서 50등, 150명까지 보면 대략 한 30에서 50등 사이에는 들겠네. 사이에 들어갈 듯. 요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을 보면 뭐 글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질문에 답 안 하고 글 썼다고 빠락빠락 우기면은 그게 채점이 불가능한 글이라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부해야지. 답도 없는데 풍부하게 써봐 뭔 소리 하고 집어 던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김에 요 마지막 학생들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케이. 수업 때는 이 마지막 학생들은 제 기억에 안 읽었는데. 오케이. 한국 농업은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한국 농업은 통일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 어떤 글을 실어 놓을 때요, 무조건 학교 가는 글을 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업 중에 뭔가 요렇게 너무 어떤 글을 많이 실어 놓냐면, 실어 놓는 글 중에는 이런 글도 있어. 너무너무 많이 실수한 대표적인 글을 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나한테 물어봐. 어떤 부분이 이상해서 실어 놓았는지. 한국 농업은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한국 농업은 통일배 보급으로 식량 부족 문제 해결, 이항기 보급, 백색혁명 등 다양한 식재료를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개방 농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생산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20년부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며 한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락이는 해외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는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을 일으키며 인적 교류 및 국제 물류 차질로 내외국인 인력 부족과 비료, 종자, 농자재 공급 부족 및 비용 증가로 농업 생산 기반 위축을 일으켜 농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오케이. 첫 단락 좋네요. 자, 이거 쓰실 때 지금 이 학생 지우는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지우지 마세요. 항상 삭제는 두 줄로. 알겠죠?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딱 그으시면 돼. 만약에 글을 지우고 대체할 거면 어때? 원고지 작성법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음에 만들어둔 자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코로나 시기에 한국 농업은 다양한 문제를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코로나,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이 위기를 기회의 요인으로 삼고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를 통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장단. 이 친구는 문장이 깔끔하네요. 이렇게 문장이 좋네. 그러니까 문장 서술 능력, 간명한 표현 능력, 명확한 어떤 서술은 큰 장점이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글은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돼요. 문장이 두루뭉실하거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쓰면 이 학생의 문장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수식하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부사를 덜 써. 거의 안 써요. 부사를 거의 안 쓴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면 좋은, 매우 엄청난, 물론 강조할 때는 써도 되지만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글은 모호해진다. 알겠죠? 본인이 만약에 글을 자꾸 내가 모호하게 쓴다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은 그거 한번 찾아봐. 자, 그 다음 나 첨삭할 시간 다 돼가네. 후다닥 읽어야 되겠다. 자, 이로 인해 농업 연구개발 R&D 부가가치를 또한 UAE의 건조지형 벼 아세미를 통한 사막화 지역에서 벼의 생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UAE처럼 벼 재배 지역, 오케이. 벼 아세미, 메디푸드, 의약품, 종자 개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강점을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 다음, 이에 장기적으로 종자 산업 연구 개발 R&D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혁신 성장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첫째, 동남아 등 해외 인접 시장 공략으로 우수한 한국 농업의 생산 기반 시설을 전파로 해외 진출과 식량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남아는 고온, 다습, 열대기후, 자연 조건으로 쌀, 옥수수 등의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토양 생산성이 낮아 농가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 한국 농업의 뛰어난 농업 기술력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동남아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우리가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 알셉이 얼마 전에 체결됐죠. 그죠? 해외 시장 진출과 빠른 식량 기지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간편 시드 K 브랜드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코로나 전 세계로 물류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36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4% 증가. 한국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우수한 가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속적 수출을 위한 수출에 특화된 품목, 품종을 개발, 이를 생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로 수출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이 경우 해외 소비지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협 등 정부는 해외 지사를 통한 해외 시장 수요 분석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해외 시장 소비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오케이. 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한국 농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 농업의 강점들을 통해 코로나 시기를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자산업, 농업, 연구개발, R&D를 통해 식량 안보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인접시장 공략으로 적극적 해외 진출과 식량 기지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 생산, 우수한 가공 기술력을 토대로 K브랜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수요 분석으로 해외 시장 소비자를 만족, 한국 농업의 장단기적 비교 우위 선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오케이, 이 친구는 지금 논점, 비교 우위, 논점을 정확히 읽지 못함. 컨셉을 정확히 못 잡았네요. 그래서 논제가 뭘 물었어요? 코로나 이후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인데 비교 우위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때? 비교 우위를 논술하고, 그러니까 물론 비교 우위를 논술하라는 말에는 이런 비교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비교 우위 자체에 대한 논의가 너무 적다.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앞부분은 작고 뒷부분이 큰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교우위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그럴 때 이 비교우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전체 전략을 조금 잘못 짠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이 비교우위를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 고민하다가 잘못 잡은 살짝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네요. 오케이, 설명은 대략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글 쓰고 첨삭하는 거, 그리고 첨삭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보고 내가 농민신문 독해 보면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쓰지? 머릿속으로 자꾸 구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글을 안 써도 돼요. 지금은 글을 조금 덜 써도 돼. 꼭 책상에 앉아 있어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킨 요인에 대해서 써보라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하긴 할 텐데, 점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머릿속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점점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